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상상, 가설, 추리, 만프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오늘은 2편 정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2편이란 기준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카페 시리즈 2025년 카페 시리즈 그 첫 번째 1월 1일 날 올라간 거 라싸는 어디 쪽일까? 그리고 오늘 올라간 거 헨리 4세 천명체 뭐 요 이야기들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2025년 또 저도 나름 변화 또 다시 한번 초심으로 또 우리 이 초심이란 거는 원래 그 블로그 때부터 블로그 지파일에 있는 이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블로그 2014년부터 이제 다음 블로그가 사라져서 여기다 지파일로 모아놨고 이제 여기에 글 쓰던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글 쓰던 느낌이 어떻게 그 지금 관점에서 이 키워드 연결고리를 쓸 때 더 해석된 느낌이겠죠. 물론 이 이야기는 정말 메모적으로 함축적으로 그냥 그 초창기에 저도 이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극한으로 비교 교차를 하던 시절. 자, 그리고 이제 링크 약간 뉴스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뉴스인데 이제 일단 10대 분쟁 지역에 2025년 10대 분쟁 지역에 한국이 들어갔다는 이 뉴스. 언제나 이런 거는 그레이트 리셋 기간에 지금 중후반전에 후반전으로 들어가는 시간대다. 그걸 잊지 마시고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약간 수정보다는 우리가 소설을 써보자면 지금 이제 문제가 트럼프 2기가 왔습니다. 과연 백신 코로나2가 다시 등장하는가? 지금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다는 후반전 트럼프 백신 관련 프로젝트 진행하는가 이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소설 부분은 제가 또 좀 어느 정도 지금 2025년 거 좀 정리되면 하고 일단 2025년 새로운 요 시리즈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자, 이거 첫 번째 골드러시 그리고 또 왕호 천축국전. 이제 이 관점은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그 라싸 이야기하고 겹쳐지는 겁니다. 라싸는 어디 쪽일까? 메트로폴리탄, 멕시코, 또 메사베르데, 약간 멕시코나 미국 서부의 저 고대 건축물 또는 고대 유물 또는 유적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올려놓은 겁니다. 이 이제 KBS HD 역사 스페셜 고려 충성왕은 TBS로 유배를 된 까닭 이제 여러분 이것들 한 번들 또 제가 이제 한반도 기준의 아시아판 기준의 그 자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 기준의 프레임
역사 패턴. 물론 이건 이제 역사 이식 패턴이겠죠. 패턴들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반 데이터를 유럽사, 세계사, 신대륙사의 프레임에 적용시키면 아다리가 적용시키면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가 확장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뭐 이제 일본이 역사를 왜곡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역사 이식 패턴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순간 크게 의식이 또 금성이 사이드 이야기에서 뭘 시부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쉽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주로 이제 이 충선왕이 갔던 이 티벳 또는 라사, 이게 당연히 서쪽이겠죠. 이런 것들이 또 이 왕호 천축국전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방향성으로. 자, 이 글을 카피하면 글자가 좀 깨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왕호 천축국전 내용을 보더라도 이 서쪽으로 가는 프레임, 동국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이 이야기들. 자, 뭐 이건 왕호 천축국전들은 개요는 여러분들이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거 나도 보시고 중요한 거는 서쪽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이미지를 하나 끼워 놓겠습니다. 이제 이 맥락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블로그 자료 보시고 기본 키워드 맥락들 또 과거에 다 했던 이야기들이니까 그것들을 좀 대칭시켜서 자, 이렇게 서쪽 해초에 즉 서쪽에 과거에는 지식의 개념, 이게 이 신대륙 시나리오에서는 골드러시로 바뀐 거죠. 골드러시로. 그렇게 보시는 게, 그렇게 대입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골드러시. 자, 이렇게 보시고, 이 서쪽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라싸. 물론 이제 라싸 이야기는 당연히 서부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언제나 말씀드리는 지금의 미국의 이 프레임. 이전에 그 오리지널 대륙에서의 그 영역의 프레임은 누누이 이야기한 것처럼 뉴프랑스 또는 이 스페인 영역, 약간 지금의 미국을 가로로 보겠지만 과거에는 세로로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이 미시시피 강 줄기가 됐건 또는 이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 방향, 로키 산맥, 그 다음에 에프라치 산맥, 그리고 또 이 해안가 운하 위주로의 이 생활권이 달라진다. 근데 이 지금의 미국의 형태, 이 프레임이 지금의 중국 프레임을 완성한 것처럼, 하지만 이제 이거의 개념은 이 철도와 도로를 기반으로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서쪽의 중요한 포인트점, 이게 이 미국의 도시들,
오래된 것들은 강을 따라가거나 또 이제 그 다음에는 그 강과 또 철도가 만나는 곳들 그쪽 위주로 많이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오데오에서 서부로 그리고 뭐 세인트루이스나 샌프란시스코, 뉴올리언즈에서 또 이제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밑은 멕시코 지역 그리고 이제 최근에 뉴스들 캐나다, 미국, 멕시코 최초 철도망 탄생 초일기 그러면 이제 이런 철도 라인들이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도시들을 쫓아가는 게 맞다. 이런 건 참고 자료입니다. 캔자스시티 남부철도 보면 남부철도 이렇게 등장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과거에 1800년대에 어떤 철도가 만들어지는 이런 동선들. 그러니까 멕시코 쪽으로 이 미국 영역의 프레임 말고 더 과거에는 중심된 문화권은 이 멕시코만 위주로 가야 되고 이제 이런 데서의 경로들을 여러분들이 역추적하시다 보면 재밌는 가설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멕시코 시티 가장 유명한 오래된 멕시코 메트로폴리탄 이야기들 이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할 건데 아무튼 자, 이런 것들 또는 뉴멕시코에서 만나는 미국의 유적지 5선 고대 유적지 뭐 이렇게 링크 좀 걸어놨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사메르데 국립공원 이제 이 위치가 사실은 이제 유적지 자체가 곧 뭐 우리가 청동기라고 비유를 해야 되나 좀 많이 나온 건데 아무튼 이러한 유적지도 서쪽에 있다. 뭐 이 정도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약간 티베트 라사하고는 다르지만 그러한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자, 서부 쪽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스톤헨지는 동부 쪽에 있는 거. 미국의 스톤헨지. 고인돌 같은 것도 남아메리카 또는 중아메리카에 많이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링크 해놨는데 다음에 이번 2025년도에 이런 방식으로 좀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유튜브로 이야기가 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셔라. 그리고 이제 오늘 할 이야기는 이거죠. 청나라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서는 간단합니다. 그냥 뉴프랑스 영역을 청제국으로 영역으로 보시면 된다. 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 금성의 사인된 이야기에서 이제 자주 이야기했던 헨리 4세 이꼬르 천명제 누르와치다. 헨리 4세 누르와치.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거에 대한 글은 자, 금성의 사인된 이야기에서 이제 이번 2025년도에는 과거의 영상도 여러분들이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제가 좀 링크를 글에다가 좀 연결을 시킬 겁니다. 6개월 전에 앙리 4세 누르와치 이 편하고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주위에 자, 요거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대충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것도 링크를 시켜 놓겠습니다.
참고해서 같이 보시고 일단 수정. 자, 앙리 4세, 천명제. 약간 살았던 시기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이제 이런 자세한 디테일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시고, 또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한 거는 그때그때 좀 정리해서 이야기할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점들, 제가 2025년에는 약간 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제가 아는 어떤 소화력을 가지고 비교자더라도 듣는 분들이 이게 소화를 못 하십니다. 근데 이거 간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조선시대 전기, 전후반이죠. 전반전, 후반전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반전, 후반전. 제가 이제 이번 연도에는 좀 쉽게 기존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해력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이야기했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왜 소화를 못할까? 이거는 큰 프레임, 큰 패턴, 이 간단한 것들을 인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강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정말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가설의 데이터를 제가 제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이게 금성의 사회된 이야기를 좀 제대로 이해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 이야기들을 제가 어떤 주제를 설정하고 어떤 자료를 찾을 때는 저도 그 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시즌 1때부터의 큰 패턴에서 좁혀가면서 공간적인 거, 프레임적인 거, 인물적인 거, 사건적인 거, 사상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매치를 시켜봤을 때 좀 어느 정도 디테일성이 많이 저는 잡아놨다고 자부하는 거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선 전반전, 후반전은 당연히 이 중간에는 전쟁이 있죠. 이 전쟁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약간 유럽에서 30년, 60년 종교전쟁. 근데 이거는 종교전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전은 제가 누누이 말하는 약간 조선사회는 이슬람 플러스 약간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이슬람도 아닐 거고 천주교도 아닐 겁니다. 약간 이런 모양이고, 종교전쟁 이후 후반전은 거의 이 천주교 플러스 개신교. 그래서 미국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후반전을 스타트해주는 개념,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조구, 조선사보다는 그냥 누르와치로 하겠습니다. 누르와치, 즉 청의 탄생, 명나라의 사라짐, X, 누르와치 청 탄생. 이걸로 여러분들이 관점을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개신교 플러스 천주교로 등장하는 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대표주자가 앙리 4세가 되는데,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조선이나 이 명청사, 이거의 한 프레임이 오리지널 무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오리지널 무대를 북아메리카로 한 장 내야 되나? 이제 이것도 100년, 200년 차이를 떠나서 1700년대, 1800년대 보더라도 이 북아메리카 플러스 유럽의 이야기다. 물론 이제 유럽이 강조된 이유는 당연히 1500년대 말, 1600년대 이 종교전쟁, 임진왜란 그런 것들, 또는 1800년대 초에
그 서세종점을 시키는 아편 전쟁들 이후에 정립된 강조성이고, 이 유럽에 대한 거는 이 북아메리칸을 우리 한반도 판에서의 조선으로 보게 되면 이 유럽은 또 약간 일본 포지션이다.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했던 겁니다. 자, 요것들 이런 개념들로 제가 이제 이렇게 이꼬르 플러스 이렇게 많이 예전에 2014년도부터 이제 그 블로그에다는 간단하게 한 거고, 설명을 곁들이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잡히면 이 헨리 또는 천명제 이야기가 이 꼬르고, 이제 대부분 한반도 사람들은 이 아시아판 이야기가 오리지널 스토리라고 이제 좀 많이 각인될 수밖에 없지만, 두 개의 인물사는 당연히 카피 A로 하진 않겠죠. 하지만 큰 흐름의 맥락을 봐야 된다.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청나라의 영토,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청나라의 영토, 아시아판의 청나라의 영토의 근거는 당연히 이 프랑스의 아프리카 식민지하고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의 이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과거에는 인도로 인지하면서 유럽 애들이 스페인, 뭐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기타 등등 이렇게 장악했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이고, 이 프랑스 아메리카 식민지화들 스타트점도 결국은 앙리 4세입니다. 자, 보면 이제 뭐 플로리다 이야기도 했었고, 자, 캐나다와 아카디아. 그럼 이제 앙리 4세 때부터 이 아메리카 식민지화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이어지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관심 가져야 할 지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관심 가져야 할 지도, 이 지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동부 13도 쪽은 분리가 되어 있죠. 제가 또 수정해서 바깥 껴놓겠습니다. 수정해서 이 영역 그리고 이제 이 지도하고 또 여러분들 패턴적으로 같이 봐야 될 지도가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고려, 자, 이렇게 루이 제너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원나라로 보시면 되고, 이게 또 청나라,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구대륙에는 원나라가 더 크게 돼 있죠. 근데 영역적으로는 그냥 저기를 원나라, 청나라로 보고, 여기 vs 고려 지역이 고려 지역이 13도가 되는 거고, 고려 지역, 조선 지역 거의 비슷하고 동부 13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동부 13도입니다. 이 동부 13도. 이 영역. 왜 이 영역을 계속 분리시켜 놨을까? 자, 이거에 대한 퀘스천입니다. 이거. 다른 이야기도 많이 했으니까 뭐. 근호성이 사회된 이야기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거는 또 여기입니다. 왜 원나라 고려 이야기할 때 고려를 독립체계로 분리를 시켜줬을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리지널 모드에서 동부 13도 쪽 세력이 이들의 기준에서 세상이 재편되었기 때문에 이 과거의 연속성을 역사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이 프레임이 동서로 패턴적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부 13도, 즉 여기는 미국 탄생 스토리고, 이 13이라는 게 이제 언제나 말하는 대한제국 13에서도 살짝 등장합니다. 그러면 대한제국 13을 역으로 가서 조선, 고려 이런 관점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분리적 관점인데, 이 분리적 관점은 금성이 사회된 인양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저의 표현이죠. 이거는 이것도 소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분리적 관점은 뭐냐면 간단한 겁니다. 이게 아메리카가 지금 하나의 영역인데 역사적 스토리에서는 동부 13도로 분리해서 이걸 플러스 시킨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한반도에서는 아시아에서는 한반도하고 중국과의 관계. 자, 이것도 깨야겠다. 청나라도 깨야겠다. 아니, 이게 아니고, 잠깐만. 자, 이렇게 되겠죠. 지도가 서로 안 맞지만 개념은 같으니까. 자,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동쪽에 13도, 원나라 고려, 명나라 조선, 청나라 조선, 그리고 이제 이 조선이 대한제국 스토리까지. 적어놨구나. 이 분리적 관점이 왜 생겼는가? 이 틀이 생겨서 역으로 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된다. 이거고, 과거부터 분리적 관점이 되어 있다. 이제 그 지리적 영향이 FRH 산맥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이제 이런 동쪽과 서쪽의 관계. 근데 언제나 이야기하는, 잠깐 이거 등록해 놓고,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미국의 영역이 지금 이렇게 완성본은 1800년대 후반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뉴 프랑스 이야기할 때는 이 로키 산맥을 건너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과거에 역으로 이제 이 동부에서 문화적으로 더 이제 문화를 보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힌트가 있는데, 한반도 기준에서의 이 불교적 관점에서는 티벳, 라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티벳, 라사 이쪽으로 뭐 불교를 배워왔다 이런 관점이겠지만, 실제 오리지널 대륙에서의 남아있는, 즉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것을 성명리학을 이슬람 천주교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다고 하면 결국 이 천주교적인 건축물들이 존재하는 곳에 더 찾아갔겠죠. 우리가 이제 흔히 고려조선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그랬을 때 이 경로들, 멕시코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만큼 더 중요한 좀 미지의 영역은 이 서쪽 캘리포니아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 캘리포니아가 더 지금의 아시아적 문화권하고 연결된 고리점이 더 많이 있는 거죠. 그건 정말 고대사에서 우리가 그냥 몇 가지 이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적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서쪽과 지금의 아시아와 연결성은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오리지널 무대의 대륙적인 관점에서는 이 철도 라인 따라가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분리가 된 게 에프라치 산맥의 동부 시단도 쪽 또는 플로리다 쪽 이쪽이 경계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고, 자 그러면 천명제 이 이야기들 보시고, 자 이 영역의 이 분리적 관점이 중요하다. 이제 이거 이제 이거하고 연관된 거. 이제 이것도 중요하다. 13회사. 분리적 관점 13회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13도. 캔톤 시스템. 청나라가 모든 무역을 남부 항구인 광동, 지금의 광저우, 이 광저우에 13개 회사, 13공장을 기초했다. 물론 이건 이제 아시아판의 이야기고, 오리지널판에서는 당연히 이 동부 13도가 되겠죠. 이 동부 13도가 유럽하고의 무역의 관계를 아시아판에서는 그냥 광저우에 13개 회사라고 그냥 간략하게 정리정돈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동부 13도, 이 동부 13도에 우리 한반도사를 한자 기록을 이해하신 분들은 동부 13도에 결국은 신라가 존재하고 동경이 존재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 종교적 관점, 유대교적 관점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지금의 중동 지역에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탄생과 대한민국의 이 약간 애매모호한 이꼬르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다 짭이죠, 짭. 여기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 이식. 이식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식. 이거는 종교적 기반의 이식. 이거는 한자 기반의 한자 역사 기반의 이식. 역사 기반의 이식인데 약간 이렇게 비유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주체를 하는 게 바로 로스차일드가 되는 거고, 이거를 1800년대 세도 자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는데, 이런 맥락으로 봐야죠. 자, 이렇게 이야기가 또 이렇게 정리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뒷부분들은 제가 이거 영상 녹화하면서 이렇게 연결시킨 거고, 이제 소주제는 이렇게 천명제, 앙리 4세, 그리고 이제 어떤 청나라의 오리지널 프레임의 영역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고, 앞으로 좀 이걸 좀 몇 번 하다 보면 카페 시리즈가 좀 나름 자리를 잡고, 이제 듣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식에 잘 적응하시리라고 봅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DB하고 데이터하는 게 카페하고 또는 유튜브하고 또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카페도 약간 활성화를 시키고 유튜브도 꾸준히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저도 이제 이거 녹화하면서 재미가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좀 변화를 줘야 되고 그럽니다. 일단 후원 또는 멤버십 카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소화들 잘 하십시오. 모르는 거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카페 위주의 카페의 활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반 자료 데이터들 읽으면서 이 데이터 기반으로 뭐 질문을 한다거나 여러분들도 이런 데이터들 이게 사실은 이 프랑스 아메리카 식민지와 이 한 편을 보더라도 수많은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고 이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중요 맥락부터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제가 이제 이런 지도적 프레임이 왜 중요한가? 이거는 이런 영역의 싸움, 가문의 싸움, 어떤 흐름의 맥락들이 이 유럽과 지금의 아시아에 펼쳐진 겁니다. 이제 중동으로도 펼쳐지고 몇 가지 패턴을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이야기를 안 했구나. 결국은 유럽의 프랑스 역사가 리얼이 유럽이었다. 그러면 유럽이 누르하치가 지금의 신대륙을 발견한 스토리텔링이 아시아에도 펼쳐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아의 청나라에서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하는 스토리텔링이 나왔을 때 유럽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판이나 아시아판이나 아메리칸판 역사가 이식되어졌다라는 간단 명료한 이 패턴은 제가 나중에 한번 지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쉬운 겁니다. 아무튼 소화들 잘 하시고 되도록이면 제가 자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